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중 법인 분할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다든 대통령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대중흥 노조원들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을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주총장인 울산문화시설을 사흘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정당한 주총 불법 방해 못 막는 공권력은 공권력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선 1, 2위를 통합하는 것은 독과점을 만드는 것이죠. 공적 자금 14조 원을 투입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의 헐값에 매각하는 것은 배임 행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재벌 3세에게 부의 세습과 재벌 특혜라고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현대중공업 취지는 부당합니다. 국민연금의 주인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죠. 기업을 일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울산과 거제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할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현대중공업의 보유 분할, 이것이야말로 무정부성, 자본의 무정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야당 산불회의에 문정부 집단 보이콧, 중립허문 위헌 사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당의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에 참석 예정이던 정부 당국자들과 한국전력 담당자가 전원 불참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과 정부 즉 청와대나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간 정치적 문제이지 이것을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공무원에게 돌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일 정상회담 일본에서 벌어진 트럼프 아베의 정상회담을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지금 한국 외교, 한국이 패싱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인 트럼프와 아베의 군사무기 거래 등 동북아 신냉전 체제를 강요하는 외교를 불허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경 지문은 외교부에 있던 실책과 자본, 강 장관은 무거운 책임 묻게 한다. 중앙일보는 기밀 유출, 총체적 외교 난매 강경화 장관 책임질 듯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과 장관의 책임 사이에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책임과 원칙 실종된 인사라는 제목으로 중앙일보는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년 법제처장 임명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판사 출신 김형년 전 법무비서관을 국가법령해설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일보는 조국 민정수석을 위임시키며 공직기관을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역시 비판하고 있네요. 이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상권 분립의 한계는 굉장히 뚜렷하죠.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공직기강은 민정수석의 유임 여부가 아니라 이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죠. 문재인 정부가 5대 원칙, 7대 원칙의 기준을 얘기했지만 이것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정수석만의 책임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관련 성일보는 여 대표에 대놓고 비례대표 요구, 뒷거래 의혹 진실 규명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패 구조를 말한다면 비례대표만이 아니고 지구국회의원 역시 다르지 않죠.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역시 이 지역국회의원조차도 중앙에서 공천되기 때문에 역시 비례대표제 공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비례대표 축소나 확대가 아니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사위원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사 잘못됐다면서 검찰 책임 못 묻는 과거사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과거사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위압에 의해서 수사를 기피했다면 당연히 검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 해경기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강정폭력 눈 감고 진압 사과라는 경찰 조사의 반법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 폭력 이전에 시작부터 국가공권력에 의한 불법이었다는 점이 이 경찰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불법을 누가 저질렀는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금융혁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경제냉전 시대 금융혁신의 미래 달렸다는 석학들 충분한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이 금융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날 경제전쟁의 핵심은 금융전쟁, 통화전쟁이죠. 혁신의 이름으로 한 금융화는 이 전쟁 규모나 오늘날 경제전쟁, 통화전쟁 규모나 강도를 더 높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경영 발목 잡는 아니면 말고 피사실 공표 건재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진 등 미확인 혐의 무차별 유포, 법적 근거 취약한 수사기관 공부 준칙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물론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수사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벌들의 불법이 도를 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할 때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걸 감추기 위해서 땅바닥을 사무실 바닥을 파서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말 봉건적이고 정근대적인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무차별 유포 운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상속증여세율 절반으로 법 개정안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라고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상속증여세 인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공유재산이죠. 상속증여도 원칙적으로 잘못이지만 인정한다면 세율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자체가 지금 기업의 상속증여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발전소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IEA의 원전 수명 연장 권고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최근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 체계의 원자력 발전 보고서를 지금 설명을 들고 있는데 귀담아 들을 게 따로 있지 이 지향의 연장과 지향의 확대 이걸 귀담아 들으란 말입니까? 핵폐기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핵폐기물 포화 눈앞 이젠 확실한 해법 내놔야 할 때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핵폐기물 확실한 해법은 핵폐기물을 일단 발생한 것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지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해법의 1차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핵폐기물이 걱정이라면 핵발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면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에 핵폐기장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현금 살포 그만하자는 지자체들 자정 노력을 주목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복지 급여가 마치 현금 살포라고 하는 그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를 현금 살포로 주장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입니다. 지자체별로 불균등하게 복지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